토론 시간은 지금부터 5시 30분까지 약 1시간 정도의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오늘 토론의 가장을 맡아주신 서울대학교 건축학과의 박소열 교수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고요. 다음으로 우측부터 오늘의 토론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주대학교의 김지혁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다음으로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남궁지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의 심한별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오성훈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다음으로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의 이병민 사무관님 나오셨습니다. 다음으로 서울시 보행자전거과의 이원목 과장님 나오셨습니다. 다음으로 성북구 교통행정과의 김종식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교통공단 교통공학연구실의 김중효 선임연구원님 나오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진행은 토론회 가장이신 서울대학교의 박수원 교수님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반부에 그 좋은 발표 자료들을 우리가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서 감사했고, 저 역시 또 새롭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저희가 학생 때 공부하던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걷는 거에 대해서 요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존경하는 돌아가신 분, 고 강병기 선생님께서 책 제목에도 쓰셨지만 결국 걷기 좋은 도시가 살기 좋은 도시다라는 타도를 우리에게 주셨었는데, 걷는다는 이 행위로 우리가 결국은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 관심 있는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다 와주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토부에서부터 구청까지 여러 이 공공 부분에서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냥 개념적으로 논의해왔던 것들을 정책으로 제도로 현실화시켜가고 있는 많은 노력들을 해주시고 계신 것들에 대해서 볼 수 있어서 굉장히 감사했고, 이런 것들을 구체적인 연구를 기반으로 하면서 내용을 착실하게 뽑아가고 있는 또 아우리의 성과도 볼 수 있어서 굉장히 기뻤고, 여러 면에서 우리가 연구자나 공공이나 또 청중 선생님들 모두 관심 있는 주제들을 가지고 이제 토론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겠는데요. 일단 그 지정 토론자로 우리가 초대를 드린 선생님들께 먼저 의견을 한 5분에서 8분 정도 듣는 시간을 먼저 갖고 청중 갖고 계신 질문들을 또 함께 논의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플로우를 오픈하는 걸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사회자께서도 소개해 주셨듯이 오늘 5분의 지정 토론자가 계신데요. 순서를 일단 조금 바꿔서 급히 들어오신 국토부 이병민 사무관님보다는 오히려 서울시의 보행자전거과 과장님이신 이원목 과장님께 먼저 마이크 돌려 말씀을 듣기 시작하고, 이어서 김종식 팀장님, 김준효 박사님, 그리고 오성훈 본부장님 얘기 듣고, 그리고 마지막에 국토부의 이병민 사무관님 순서로 일단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 과장님께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서울시 보행자전거장 이원목입니다. 먼저 저희가 2012년 말부터 좀 준비를 해서 작년 한 해 나름 굉장한 고민과 걱정 속에서 했던 사업 중에 하나가 오늘 발제된 아마존 사업과 보행자 우선도로 사업입니다. 이 두 사업을 또 저희가 특별히 어떤 다른 지원 같은 것들도 못했는데 우리 아우리의 오성원 본부장님과 또 우리 연구원님께서 좀 지극한 좀 관심을 가지시고 또 여러 가지 모니터링과 조평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오늘 또 김재혁 교수님 발표 내용도 저희들 실무를 하는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좀 고민하고 있었던 좀 제도적인 문제 같은 것들을 적절하게 좀 지적을 해주시고 좀 방향 설정을 해주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뭐 설문이나 기타 조사를 통해 가지고 아까 이제 뭐 만족도나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얘기가 나왔는데 뭐 제가 걱정했던 것보다는 점수가 좀 잘 나온 것 같아가지고 고맙습니다. 먼저 얘기를 뭐 길게 제가 시간은 안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작년 연말쯤에 저희가 이제 그 구로구에 아까 나왔었던 그 아마존 사업 현장에 시장님을 모시고 이제 현장 확인을 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 확인을 나가서 또 지역 주민들하고 이제 현장도 보고 또 주민들 의견도 듣고 좀 그런 과정이었는데 조금 그 예기치 못하게 그 아까 사진에서 나왔지만은 기존의 도로가 한 6m, 10m 도로에 차로가 있고 1m 정도로 이제 단차를 둔 보도를 두고 가드레일을 해가지고 학생들의 보도를 분리시켜 놓은 그런 도로를 이제 단차를 없애고 가드레일을 없애고 보차 혼용으로 이제 구조를 바꾼 건데요. 그 지역 주민들이나 아니면 학부모님들 중에서 또 학교 교사분 중에서도 이 단차를 없애놓으니 오히려 애들이 더 위험하지 않느냐 좀 그런 어떤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많았어요. 시장님 앞에서 이건 뭔가 잘못된 거다 그런 말도 나오고 그러면서 어떤 사업을 전체적으로 이제 주관하는 과정에 대해서 당혹스러웠던 뭐 그런 사실 경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은 결국은 어떤 그 교통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정책 내지는 사업이라는 것들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봤을 때 하나의 어떤 그 적정한 인프라로서 소위 도로 구조나 그 인프라가 완비가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인프라를 예전에는 차량 중심으로 차가 메인 도로 5m를 쓰고 용자 중에서 사람은 그 구석에 1m를 아까 이제 도로통 법령관이라고 잘 설명을 해주셨지만은 그렇게 다녀라 하는 어떤 인프라 구조였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이제는 그렇게 되는 것들은 곤란하다. 보행자의 안전 측면에서도 그렇고 보행 편의라는 측면에서도 또 교통이라는 것들이 더 이상 차량 중심의 교통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교통이 되기 위해서는 이 인프라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 보차 혼용이나 단차를 없애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이제 좀 소위 선도적인 그런 사업들을 이제 시도를 한 거죠. 시도를 했는데 그 인프라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나 제도나 문화나 그런 부분들이 같이 따라가지 못하니까 어떤 인프라만 앞서간다 해서 그것들이 어떤 실효성을 가질 수는 없겠구나.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하나의 어떤 그 물리적인 인프라를 만드는 것들과 또 그 인프라를 운영하고 규율하는 법적, 제도적인 어떤 틀들, 내용들이 또 전체적인 내용에 맞게끔 그 같이 변화가 되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는 아까 김 교수님 말씀하신 그 도로교통법상의 어떤 그 법률 개정이 지금 좀 시급한 문제다. 근데 사실 저희가 그 경찰하고 좀 실무회의 같은 걸 하면서도 이제 그런 어떤 거 좀 고충을 겪기도 하고 얘기도 많이 하는데 아직까지는 상당히 좀 완고한 뭐 그런 상태에 있는 게 아닌가 좀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런 어떤 인프라나 제도라는 것들이 잘 정비가 됐다 하더라도 그 인프라와 제도를 이용하는 뭐 운전자가 됐든 아니면 또 보행자까지 포함해서 그 인프라와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인식이나 문화나 그런 것들이 결국은 같이 가져야지 전체적인 어떤 정책의 실질적인 효과를 좀 높일 수 있겠다라는 것들을 작년 뭐 사업들을 하면서 저희도 많이 좀 느꼈던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한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제 그 서울시 내에 소위 스쿨존이 한 1,700개소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뭐 좀 중복적이기 때문에 중복적인 제외한다 하더라도 스쿨존에 지정되어 있는 도로 구간이 약 400km가 넘는 것들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거기에 좀 법적인 근거가 없는 이제 아마존이라는 개념을 다시 도입을 하면서 사업들을 진행을 해보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그
그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그렇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스쿨존은 어떤 것이고 사실 스쿨존도 시민들이 아주 자세하게 모르는 분이 많거든요. 속도 제한을 어떻게 해야 되고 여기서 불법 주차를 하게 되면은 과태료가 2배가 되고 이런 부분들을 아직까지도 모르는 분도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어떤 물론 우리 취지는 단순히 교통안전만이 아니라 아이들이 그야말로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조언을, 그런 공간을 좀 마련해 주자 그런 취지였는데 과연 이게 1,700개소라는 굉장히 좀 방대한 스쿨존 모두에 통용이 될 수 있겠느냐 그런 고민들을 좀 내부적으로 상당히 좀 깊이 있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일단 그 스쿨존이라는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어떤 그 기존 제도와 또 아마존이라는 저희들이 새롭게 시작한 사업들이 잘 좀 합치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지금 현재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개선을 해나갈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 보행자 우선도 같은 경우가 사실은 굉장히 서울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싸게 한 사업입니다. 보통 우리가 기존의 가로 사업 같은 것들이 대표적으로 있었던 게 저희가 90년대 후반에 그 당시에 보건시장님 때 덕수궁이나 이런 걸 포함한 걷고 싶은 거리라고 하는 사업들을 좀 대대적으로 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오세훈 시장님이 계실 때 디자인 거리 사업이라는 사업들을 또 좀 대대적으로 했었습니다. 근데 보통 두 사업이 보통의 사업 규모가 이제 뭐 하나에 거의 몇십억씩 들어가면서 수백억대 사업들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고요. 그러면서 주로 물리적 하드웨어를 좀 개편하는 그런 사업들이었는데 아까 뭐 자료에서 나왔지만 보행자 우선도로 2개 사업을 하면서 총 사업비가 사실은 실제 성능 한 3억 7, 8천밖에 안 됩니다. 설계가 모든 걸 포함해서. 그래서 이제 그 하드웨어는 최소화시켜서 좀 개선을 하고 그 안에 어떤 의식이나 문화나 또 시민들의 어떤 이용 행태 같은 것들을 좀 바꾸는 뭐 그런 식의 어떤 소위 서울 모델을 생활권에 있어서의 보행 환경을 개선하는 좀 서울에 맞는 모델을 좀 만들어 보자는 뭐 그런 시도를 작년에 했고 원래 8개소 정도를 더 이제 선정을 해가지고 또 하반기에 구체적인 여건에 맞는 학교 주변에서는 또 어떻게 하고 일반 단독주택가에서는 어떻게 하고 상가에서는 어떻게 하고 뭐 그런 것들을 지금 우리 오 박사님을 비롯해가지고 전문가분들하고 또 지역 주민들도 같이 참여를 하면서 좀 안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실질적인 과정에서 어차피 완벽한 답이 나올 수 있는 것들은 아니니까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좀 트라이해 나가고 또 우리 전문가분들께서 또 그런 과정에서 좀 어드바이스 해주시고 또 우리 국토부나 좀 제도적인 그런 부분들도 좀 같이 이렇게 만들어 나가면서 그렇게 되면은 서울의 어떤 보행 안전이나 보행 편리 같은 것들이 보다 나아지면서 실질적인 좀 보행 시간도 좀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감사합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가 이제 시범 사업으로 새로 접하게 된 그 아마존 사업이나 그 보행자 우선도로 사업이 서울시에서 이제 굉장히 선도적이라는 단어가 좀 어색하게 되는 선도적으로 이제 시행하였던 그 사업이 갖는 의미가 뭔가 이게 오늘 이제 메인 내용이 될 텐데 그거를 이제 담당하셨던 서울시의 이제 과장님께서 그간의 의미나 애로점 앞으로 지향하고 있는 바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와 더불어서 이제 청중들께서도 혹시 더 예리하게 질문해 주셨던 것들은 조금 메모를 해두셨다가 이제 후에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잘 말씀을 해주셨듯이 정말 우리가 이제 어떤 대표적인 이벤트성 큰 랜드마크적인 보행 위주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남궁지 연구위원님 말했듯이 결국 우리 지금 도로의 77%나 차지하는 11m 미만의 이명도로의 일산 도로가 보행자들이 걷기 좋은 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들을 이제 타겟을 하고 있을 때에 이 아마존 사업이나 아니면 보행자 우선도로가 갖는 의미가 어떤 것이 있을지 이쪽으로 이제 정리를 해주시면서 이게 물리적으로 제도적으로 고쳐져야 될 부분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식이 어떻게 변할까 이런 점들도 같이
지적을 해주신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결국은 오늘 아마 전반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들을 어떻게 깨면서 일상에 걷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내가나 이런 걸로 지금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다음 그 토론해 주신 분께서는 충북구청의 담당자 김종식 선생님께서 여기에 덧붙여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북구청 김종식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사실 같이 공감했던 문제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아마존하고 처음에 시장님이 공약을 하실 때 남미의 아마존? 이거 공모를 제출하라는데 무슨 내용이야? 진짜 사실 자치구에서 2012년 11월 달에 최초 공모를 제출했다가 2013년도에 서울시에서 다시 공모를 받았습니다. 그럴 만큼 일선에서도 이 아마존이라는 용어에 생소했고 아마존을 이제 구성하는 요소로서 서울시에서 요구한 거는 어린이 보호구역 학교랑 공원이랑 그 다음에 학원이 삼각층을 이루는 그 내부를 우리가 놀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게 아마존이라고 한다고 그런 대상들을 섭외해서 달라는데 정말 없더라고요. 정말 없는데 저희들은 그 당시 그 미아초등학교 옆에 소리마을이라고 마을 만들기 사업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 만들기랑 연계해서 주변을 좀 정원화하자라고 제안을 해서 그렇게 이제 저희들이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용역 과정에서도 서울시랑 수차례 하면서 제일 중요한 이제 세 가지 목표가 있었는데 첫째는 주민 참여형으로 하자. 그동안 이제 기술이나 기술자들 위주로 계획했던 거를 주민 참여 방식으로 하고 둘째는 그러면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어서 놀이 공간을 좀 조성을 해보자. 이 부분에서는 서울시가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왜? 어린이 보호구역이랑 차별화하는 거는 학교 앞에 애들 놀게 하자는 겁니다. 근데 저희들이 용역하는 과정을 보면 놀 애가 없어요. 수업 끝나면 태권도차, 학원차가 픽업해서 가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상당히 서울시랑 좀 개선안 만들면서 좀 마찰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사실 끝까지 버텼습니다. 안 하려고 그 부분은. 그러다 아까 화면에서 보시겠지만 굉장히 멋지게 했죠. 저희들이. 그리고 마지막은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게 사후관리. 그동안 어린이 보호는 시설만 충당시켜놓고 관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 주체를 형성을 해라. 이런 이제 세 가지 큰 어린이 보호 사업과 달리 요구사항이 있었고요. 근데 나름 저희들이 한 보고에 포함해서 그냥 20여 회, 구로구에서도 고생 많이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20여 회 이제 설문을 하고 주민 참여를 끌어내는데 사실 주민 참여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주민 참여에서 회의를 하면 노인들 몇 번 오시는데 이분들은 오신 걸로 의미를 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 사회가 진정한 주민 참여를 끌어가는 데는 어렵지만 계속적인 시도가 지금 이제 강원순 시장님 보시고 나서 이루어지고 주민 거버넌스를 통해서 개선안을 만들자는 부분이 많이 공감되어 형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 장점이 뭐냐? 오셨다 가셔도 돌다 가셔도 장점이 있습니다. 나중에 사업할 때 민원을 덜 내요. 들었거든요. 들었기 때문에 민원을 덜 내고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가서 소문만 내주시라고.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을 끌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가장 고민스러웠던 게 용역할 때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반에는 미아초등학교 전문학교 잘 정돈되어 있던 사실 어린이 보호구였거든요. 6m 도로에 2m 보도, 4m 차도. 그런데 2m 보도를 없앨다고 생각을 하니 그게 제일 첫 번째 고민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보도를 없애면 학생들이 평탄빈 단차 없는 도로를 해서 모두가 이용이 돼야 되는데 아까 우리 김재혁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길 가장자리선이나 주차 금지선을 통해서 보차를 분리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러면 그 선으로부터 한 1m 내외로만 다녀야지 사고가 날 때 과실률이 제로예요. 거기서 정중앙으로 나면 기본 과실률이 30%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우르르 나올 때는 그야말로 그 2m란 보도가 너무 좋지만 학교가 늦은 고학년들한테는 그 2m가 의미 있는 보도거든요. 그래서 그 보도를 어떻게 없애는 게 과연 옳을 것이냐 이 부분에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화면을 보셨는지 모르면 성북은요 주차금지선 안 그렸어요.
대신에 그 황색선은 뭐냐? 디자인이에요. S자로 차가 올라가라는 디자인적 요소고 주차금지선 대신 저희는 표지판만 달았습니다. 이게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 법리적으로 어떻게 해석될지 모르겠지만 소송거리를 줄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저희들이 이 일을 시작하면서부터도 아까 김재혁 교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처럼 법령 개정이 된다면, 그러니까 보행자가 차도를 이용할 권리만 주어진다면 보행 우선 도로든 아마존이든 우리가 프리하게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저희들이 하면서 가장 그게 큰 고민이었고, 그러다가 이제 공사 끝나고 나면 민원이 빗발칩니다. 왜 보도를 없앴냐고, 무식한 거 아니냐고. 그런데 앞장을 누가 쓰냐? 학교에서 써요. 학교에서 같이 참여했던 분들이, 학부모들이 뭐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우리 구로구도 볼라드를 설치를 했었어야 됐고, 저희도 끝까지 버티다 볼라드를 일부 설치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왜 그러냐? 우리가 단차 없는 보도를 만든 게 보행자한테 할당이 되는 게 아니라 불법 주차 공간으로 전용이 되기 시작합니다. 지금 오늘 주제가 산만해질까봐 얘기가 이제 그 부분이 적은데, 우리가 이면도로의 정책은 보행과 주차의 전쟁이에요. 결론적으로 보면 어딜 가나 상가 인접 지역은 상가를 방문하는 상가 방문차 때문에 힘들고, 주택가는 없는 주차 공간 때문에 거주자 때문에 힘듭니다. 우리가 어린이 보호구를 해도 마찬가지고요. 이면도로에서의 주차는 아주 필연적인데, 사실은 그렇지만 주차 문제만 문제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 하고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도 해보지만, 결국은 저희들이 그래서 결국은 단차 없는 보도를 만드는 그 취지에서 각각 후퇴해서 볼라드를 설치해서 그런 부분을 좀 완화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법령의 개정이나 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주차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우리가 더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다음 그럼 어떻게 보완을 해주실 거냐, 할 거냐 현황을. 그래서 저희들이 과감하게 시행을 한 게, 교통량이 많은 방향의 역방향으로 일반 통행을 과감하게 했습니다. 지역 주민, 이게 사실 주민이랑 거버넌스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구청에서 목적만 가지고 일반 통행을 지정을 했다면 경찰청도 규제를 안 했었고, 저희들은 이제 사업을 할 때 도저히 아주 처음부터 관할 경찰서 담당을 달고 살았습니다, 옆에. 그리고 그 당시 서울시의 우리 지역 담당이 굉장히 사고가 이렇게 개방적이어서 일반 통행을 할 수 있었고, 또 더불어서 우리가 등하교 시에 차량으로부터 애들을 분리하기 위해서 차량 통행 제한을 2시간 반 동안, 사실 그때도 일각에서는 오후만 해라, 놀 시간만 해라. 근데 저희들이 주민의 요구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주민들은 그 공간에서 놀을 애들이 없다, 등하교 시간에 차량 통행을 전면적으로 시행을 해달라, 이런 요구가 많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심한별 그 박사님께서 제가 놀랬습니다. 저희랑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한 것처럼 깨알같이 분석을 하셨어요. 어떻게 옆에서 있었던 분처럼 페이퍼만 갖고 그렇게 분석해낼 수 있다라는 게 대단히 똑똑하신 분 같아요. 페이퍼 보고 제가 놀랬습니다, 실은. 그러면서 그 디자인, 그걸 딱 두 가지로 정의를 해주셨더라고요. 도로 디자인 요소와 프로그램 요소. 예, 저희 도로 디자인 쪽에서는 저희들이 소위 말하는 트래픽 카밍 기법을 다 써왔습니다. 4차선을 3차선으로 줄이고, 그냥 그야말로 우리 아까 S자 CK, 보도를 도한 CK, 보온식 보도, 요 칠것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그동안 이론으로만 접한 거를. 그런데 그래도 가장 효과 있는 게 저는 차량 통행 제한이더라고요. 차로부터 사람을 분리하는 것만큼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마지막에 발표해 주신 김재혁 교수님의 그 법령 개정으로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제가 늘 실무자로서 최시점에 일하니까 이런 부분 항상 고민하고 생각하고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보행 우선 도로에 대해서 제가 조금 얘기를 한다면, 저는요 솔직히 두 가지 샘플이 있었는데 하나는 12m, 하나는 8m입니다. 그럼 보행 우리가 우선도로라고 지금 규정하고 있는 게 10m 미만 도로지 않습니까? 첫 번째 샘플이 해당이 되는 건가? 금년도 서울시에서 18개를 한다는데 제가 DB를 보니까
한국고속도 12m 이상입니다. 12m 이상 도로는요, 우리가 공간적으로 분리 공간이 나옵니다. 아까 분석에서 차량 속도가 높아졌어요. 그리고 보행자들이 길 가장자리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게 왜 그러냐? 전에 선보다 완벽한 보차 분리를 해줬기 때문이에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8m 부분은 제가 아까 통계치를 보니까 개선을 했더니 보행자들이 중앙으로 나와요. 그건 뭐냐면 차량에 제공되는 부분이 차량의 속도가 줄고 하니까 보행자들이 길가장자리에 몰려있다가 중앙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개정하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8m 이하 도로에 대해서 그게 간증한다. 그 두 개를 제가 비교치로 봤는데, 그래서 법만 개정하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보행자 우선 도로에 대해서는 돈이 안 들어가도 돼요. 돈이 큰 돈 안 들어가도 돼요. 그 통행 우선권에 대한 권리만 줘주면 되거든요. 지금 왜 그러냐면 보도에서나 보차분리선에서 차도로 내려주면 무단횡단이랑 동일한 과실을 부과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그렇게 바꿔줬으면 하는 기대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제에서 이제 우리 교수님까지 여러 가지 법령 제안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 제가 좀, 이거는 조금 보완이 돼야 된다고 싶은 게, 교수님께서 보차 혼용도로일 경우, 도로를 쓸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려고 해요. 그럼 우리 그동안 4m, 6m에 편집보도 만들고 했던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보차 분리된 도로예요. 그거 다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그거는 우리가 법령을 개정할 때는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피해가지 않는 부 그러면 오히려 이면도로 8m, 6m 이면도로 지금 사업이 되지 않는 부분은 보호를 받는데, 기존의 어린이 보호경에서 보차를 분리하고 보차 분리선으로, 그러면 도막형을 해서 지금 우리 아마존 2개 국가 지금 보행자 우선도로 2개 시범구역은요 혜택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강화돼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과 더불어요. 또 하나 보행 횡단권에 대한 그 제안도 있으셨는데, 그것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횡단보도 없는 도로라면 어디가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면도로에는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근데 앞에 전자에서 우리가 보행 우선도로로 해서 중앙으로 진입하게 되면 그럼 횡단을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거기서 정의하는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라 하면 어떻게 정의할 거냐 이거죠. 1km, 2km 사이 횡단보도는 있어요. 그럼 그 가운데 1km를 건넜을 때 이 횡단보도 없는 도로를 볼 거냐, 있는 거를 볼 거냐. 제가 경찰서 사고조사관 팀장이랑 얘기를 했어요. 무단횡단이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규정을 완화할 부분이 횡단보도 200m 거리 규정을 좀 완화하자. 사실은 그 부분은 이미 무너지고 있습니다. 관할 경찰서나 경찰청에서 필요에 의해서 규제 심의를 해서 극복을 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좌우 200m 내 횡단보도가 없을 경우 횡단할 수 있게 해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그것도 좀 세밀한, 좀 더 왜냐면 기존의 문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좀 더 디테일하게 해서 법령 개정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보행권과 보행 횡단권에 대한 많은 진척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지금 우리 보행 우선도로를 얘기하면서 속도에 대한 얘기는 안 합니다. 아까 그 성과 지표로서만 속도를 얘기를 하지. 근데 우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29조에 보면 일반 도로는 60km 이내로 달린다. 편도 2차로는 80km 이내로 달린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보행자 우선도로를 하더라도 거기에 연이어서 속도 규제 심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도로는 60km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행자 우선도로는 자연스럽게 아까 여러 지적이 있었기는 30km라든지 20km로 갈 수 있다라든지 20km 이내로 통행을 해야 된다라는 그게 부가적으로 같이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보행 환경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이면도로는 여러분 몇 킬로라고 생각해요? 60km예요, 법적으로도. 6m든 8m든. 그것도 더불어서 보행 환경을 해서는 우리가 개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 더불어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 서울시나 우리 국토부나 행정청 위주의 이런 게 너무 그 집중이 되는데, 저희들이 일을 하다 보면
이 자리에 경찰서의 관계자들이 나와 계셨어야 되고 교육청의 사람이 계셨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이번에 아마존도 그랬지만 경찰청의 협조받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 우리가 질렀습니다. 나중에 잡혀갈 생각하고. 그리고 또 교육청에서도 사실은 저희들은 사실 협박까지 받았어요. 교장한테. 시장한테 면담해서 아마존 못하게 하겠다고. 그분들은 자기들이 우리가 저 학생들 모두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지 않고 우리한테 뭔가 해준다. 자기들이 양보를 해준다. 이렇게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보행이랑 관련된 기관이 좀 더 유기적으로 시작을 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일을 수월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좀 제가 최적점에 있기 때문에 좀 길게 얘기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